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이제 정말 리얼로 가는 거야, 이거. 앞에 거는 이제 이론상에 대한 표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리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리얼로 통계조사를 한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2천만 명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거야. 자, 통계조사를 한다는 건 평균, 표준 편차,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거든? 그지? 그 집단의 특성을 보는 게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 몇몇 명을 뽑아서 표본을 보자. 그죠? 그래 놓고 그 표본에 대해서 표본에 뭘 봤어요? 표본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 나왔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 키의 평균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았더니 내가 이제 표본 평균 하나 구했는데 X 바라고 하는 값을 이제 하나 구했는데 얘가 이제 뭐 170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 170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170이라는 게 모평균. 그러니까 원래는 모집단 2천만 명, 남자 2천만 명의 평균과 같을까? 같을까, 얘들아? 같지 않겠지. 다르겠지.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놈들을 다 해본 게 아니라 거기서 몇몇 놈들을 뽑은 거니까. 그지? 그럼 이 170이란 놈을 가지고 그 모평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알았어? 이해돼? 그러면 봐봐. 이 170인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이 170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표본 평균이 170이 나왔으니까 모평균은 165와 175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차간격 5를 잡는 거지. 이해돼? 오차간격 5를 잡아서 165하고 175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내가. 그지? 그럼 니네가 어떤 생각이 들어? 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163부터 177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간격을 넓게 잡았어. 그지? 혜진이라는 애가 이 얘기를 아니에요 선생님 163하고 177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누구 말이 더 옳은 말일까?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모르죠. 오차범위가 더 적은 거. 오차범위가 더 적은 거? 아니 봐봐. 표본이라는 거 뽑았을 때 표본을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게 뽑을 수도 있잖아. 내가 뽑은 게 재수가 더럽게 없이 뽑은 170이라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표본을 만들어서 170이라는 표본평균이 나왔는데 재수가 더럽게 없게 뽑은 거라고 쳐봐. 그럼 실제로 모평균이 165하고 175 사이에 있을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지? 표본평균이 170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해도 실제로 모평균은 거기 사이에 165와 175 사이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내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거야? 160하고 175라는 게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얘보다 간격을 더 좁혀볼게. 내가 170이라는 표본평균을 뽑았어. 근데 169부터 171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니네 그 사람 말을 믿겠냐? 믿을 수 없는 거지. 그지 않아? 아니, 실제로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확률이 더 높잖아. 확률이 더 높잖아. 그럼 얘는 신뢰도가 낮은 거죠. 낮은 신뢰도인 거죠. 얘는 중간이고 얘가 높은 신뢰도인 거죠. 왜? 간격을 더 넓게 잡았으니까 거기 사이에는 모평균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 높은 확률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도훈이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도훈이가 헤헤 웃으면서 헤헤 150하고요 190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말 자체가 웃기지만 말 자체가 웃기지. 150하고 190 사이라니. 그지? 이 범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범위잖아. 하지만 이 말 자체에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거의 100%에 가깝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간격을 넓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뭔가 봐봐. 높은 신뢰도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해야 되고 간격이 좀 더 좁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얘는 아니야. 이건 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높은 신뢰도, 낮은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표본 평균을 뽑아놓고 어떤 간격을 잡은 다음에 모평균이 실제로 여기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 거지. 모평균이 주어져 있는 집단의 표본을 왜 뽑아?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와 모 분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집단은 이미 특성 파악이 끝난 건데 거기서 표본을 뽑아서 뭐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 이전까지 배운 것들은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표본을 뽑는 걸 얘기한 거죠. 전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상황인 요 놈으로 가는 거예요. 표본 평균을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해보자.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걔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을 것이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시그마, 그러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x바는요. 표본 평균이 그 x바는요. x바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용적으로 살짝 이해를 해도 돼. 이거를 막 수식적으로 막 되게 깊게 갈 수는 없어. 알았냐? 그건 니네 교과과정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서 Z라는 것을 뭘로 잡느냐? 얘가 지금 X바가 따르는 거니까 이 X바라는 걸 표준화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X바라는 것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X바가 아니라 X바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Z라는 놈을 만들어주면 얘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뭐가요? Z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이 있고요. 99% 신뢰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X바라는 걸 뽑고 난 다음에 걔를 갖다가 간격을 얼마만큼으로 잡아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간격에 따라서 봐봐. 루트M분의 시그마는 어떤 양의 상수예요. 양의 상수에서 1.96 뺀 거, 1.96 곱한 거를 뺀 거, 1.96 곱한 거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X바라는 놈을 기준으로 X바의 값이야. 걔를 기준으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한 거, 그거를 구간의 양쪽 값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 얘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알겠냐? 그 사이에 M, 모평균 M이 존재할 확률이 M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되지만 여기에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맞아요? 어쨌든 M이라는 게 여기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95%라는 요 확률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온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 Z가 어떤 범위일 확률이 어떤 범위일 확률이 0.95가 되는 거 아니에요? 95%로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확률이 95%가 되는 거니까 내 신뢰도가 95%가 되는 거니까 확률을 0.95로 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를 보는 건데 이 Z라는 것은 뭐예요? Z라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인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죠? 얘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돼?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한 게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쓸 게 많기 때문에 요걸 보고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를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표준정규분포 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 얼마야? 95 나누기 2하면 얼마냐? 950 나누기 2하면 475인가요? 그죠? 요거가 되는 요 값을 뒤에 있는 표를 보고 찾았더니 얘가 1.96이라는 거예요. 니네 표 보고 찾아봐. 찾아보면 0.475의 확률이 되는 게 1.96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가면 요게 확률이 9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의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Z 대신에 뭘 쓴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 거야. 어떻게 정리해? 양변에 일단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바, X바, X바를 빼요. 그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X바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되고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양변에 마마마 곱해요. 그 마마마 곱하면 어떻게 되니? 저다 플러스로 바뀌죠. 요거는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죠? 얘 플러스니까 안 쓰고. 얘는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어져야 되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변하고 변해가지고 m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로 바뀐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0.95라는 거예요. 그럼 m이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로 봐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알겠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돼. 솔직히 상관이 없어. 내가 95%로 신뢰하고 싶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을 그러니까 X가 구한 거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 하나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로 잡아주시면 돼요. 거기 사이에 m이 존재할 확률이 95%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됐죠? 그럼 99%는 뭐야? 간격이 좀 더 넓어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넓어지는 게 2.58 곱한 거를 뺀 거고 2.58 곱한 거를 더한 거야. 여기는 2.58은 어디서 나오겠어? 확률이 99% 되는 그 값이겠죠. 그게 2.58까지 0부터 2.58까지가 99%니까 나누기 2하면 얼마냐? 49.5인가요? 0.49인가요? 0.49 그죠? 0.49가 되는 그 값을 찾았더니 2.58이 된 거예요. 0.49 아니야? 4951 나와요. 495 4952 4952? 51 4951? 뭐가? 거기 있는 표에서? 네. 근사값으로 가는 거지 당연히. 에휴 495에 제일 가까운 게 4951밖에 없는 거야. 4950이 없는 거야. 4949도 있는데. 좀 더 가깝겠지. 근사값으로 간다고? 아니 4949도 있다고 4951도 비슷하잖아. 야 내가 너를 때릴 확률이 0.48인 거나 0.49인 거나 뭔 차이야? 비슷하잖아. 난 그냥 너를 거의 절반의 확률로 때릴 거라고. 때릴까 때리지 말까? 때리지 마요. 그러고 싶으면 알면서 그렇게 질문하지 마. 알면서 근사값인 거야. 근사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99%가 되는 거야. 알았어? 네. 99.1%다, 99.2%다, 98.9%다 아무 의미 없다고. 거의 99%인 거야. 그놈의 가까운 값을 그냥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값으로서 1.96과 2.58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1.96이 되는 게 95% 신뢰 구간에 나오는 K값. 2.58 되는 게 99% 신뢰 구간에 나오는 K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또 쓰여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놈으로 끝나지 않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디 있냐? 왜 없지? 있어요. 있어요? 모평일에 실내 구간 밑에 보충학습. 아, 보충학습에 있어? 없는데? 아, 위에 올려요.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어딨지? 181쪽. 좀 더. 거기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 요 간격이잖아. 아, 여기 있어. 내가 그린 거에서 보여줄게. 어머, 지웠나 보네. 아, 얘를 더하고 얘를 뺀 거라 그랬잖아요. 얘를 빼고 얘를 더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간격이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렇다면 얘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놈의 2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95% 실내 구간에서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말로 써져 있는데 아마 읽어도 막 그렇게 막 쉽게 이해가 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이해시킨 걸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 풀어볼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6.1kg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어불성설인 게, 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모분산 알아야지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모분산 어떻게 구해? 모평균 구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표준 편차를 알려줄 수가 없어, 원래는. 그지? 이해돼요? 실제로는 잘못된 거긴 한데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준 편차가 6.1이다 라고 나와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모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구하냐? 그지? 그냥 그렇대. 모집단이 그렇대. 근데 거기서 크기가 10짜리인 표본을 뽑은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 평균 몸무게가 이거라는 건데 얘가 뭐예요? 요게 x바의 값인 거예요. 표본 평균이 58.2인 거야. 이해되냐? 10은 뭐예요? 이건 n인 거고요. 됐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몸무게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존재하는 95%의 신뢰 구간을 잡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식을 볼까요? x바 마이너스 1.96이죠. 왜? 95%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됐죠?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면 나는 95%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x가 얼마야? 58.2.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씨 귀찮아 이게. 나 이거 계산할 때마다 귀찮아 이거. 자, 루트 n이 얼마예요? 루트 10이고요. 뭐야 이거. 뭐야 6.1.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하라고? 이 루트 계산 어떻게 하라고? 못해 이거. 했어 해? 야 이거 근세가 미친. 루트 10 구해가지고 실제로 더하고 빼고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람 손으로 못하지. 루트 10이 얼마인 줄 알고 얼마로 나와 있지도 않잖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근데 니네가 진짜 실제로 풀 문제는 여기는 이 루트가 완전 제곱, 그러니까 n을 제곱수로 줘요. 100명을 뽑거나 뭐 81명을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구할 수 있게끔 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볼게요. 그냥 막바로 얘로 갈 거예요. 그냥 저기는 예제가 쉬울 것 같아서 풀어줬더니 그지 같네. 봐봐. 그냥 정규분포 따른대. 전국의 수명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알겠어요? 근데 수명이야, 수명. 생산된 전구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한 거잖아. 이게 n값인 거야. 그지?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이래요. 100개의 평균이 1000시간이야. x바가 1000이라는 거예요. 됐냐? 됐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잘 봐. 중요해요. 실제 상황에서 모 표준 편차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럼 우리가 표준 편차 비스무리한 걸 구할 수 있는 것들은 표본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긴 하죠. 그나마 100개잖아. 100개 갖다가 표준 편차 구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은 원래는 잘 봐. 표본 표준 편차야.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아니야. 그냥 표본 하나 뽑아서 딸랑 하나 뽑아서 그놈의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지. 그지? 맞아요? 근데 이 표본 표준 편차를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거의 근사치로 본다고. 뭘로? 모 표준 편차로.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모 표준 편차로 봐도 무방해요. 왜? 근사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지? 아까 그 문제는 잘못된 상황인 거지. 어떻게 모 표준 편차를 알아? 졸지 마.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걔를 그냥 모 표준 편차 취급해도 돼요. n이 충분히 크다면. 알았냐?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신빙성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니까 그 새끼의 표준 편차를 그냥 모 표준 편차 취급하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요놈은 원래 표본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모 표준 편차로 본다 이 얘기야. 절대로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죠? 됐죠? 모 표준 편차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때 전체 전구의 평균 수명 M, 그러니까 모평균이지? 구해달래요. 95% 신뢰 구간이래요. 그럼 X바 나왔어. N도 나왔어. 시그마도 나와 있어. 그지? 그럼 이제 하면 돼. 쓰면 돼. X바 또 쓸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짝짝 짝짝 X바 아이 생략 귀찮아. 그지?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000 빼기 얼마 쓰면 되는 거야. 1000 빼기. 여기다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봤더니 여기도 플러스 똑같은 계산을 하잖아. 그냥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를 계산을 해버리라고. 따로 계산해. 1.96 곱하기 루트 n이 얼마야? 10이지? 시그마 얼마야? 50이지? 계산해? 그럼 돼. 얼마야? 약분하면 5잖아. 맞아? 5 곱하기 1.96 얼마냐? 도훈아 계산 한번 해봐. 8. 아니 9 넘어. 9.8? 9.8. 9.8 맞냐? 9.8 맞죠? 9.8 맞아요. 9.8이에요. 그럼 1000 빼기 9.8인 거야. 그지? 1000 더하기 9.8이고. 오케이? 그럼 뭐예요? 990.2보단 크거나 같고요. 1009.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알겠냐? 요게 95% 신뢰 구간인 거고요. 그럼 요번에는 99% 신뢰 구간을 가자. 그럼 얘만 2점 뭐였어요? 58. 2.58이었죠? 요. 위에 써져 있어요. 그래? 어디서 있어? 여기 있구나. 2.58, 1.96 있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 99% 신뢰 구간으로 잡을 때 2.58이라는 상수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 7시인데
그럼 어떻게 돼? 이 2.58 곱하기 10분의 5만, 50만 하시면 돼요. 약분하면 5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2.9인가요? 아, 1.2, 아, 12.9 맞나? 계산 좀 해봐라. 곱하기, 아니, 저 곱하기 10하고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네. 절반하면 1.25잖아. 1.29잖아. 10배 하면 12.9잖아. 12.9 뺀 거 더한 거 쓰시면 돼요. 그거 얼마야? 12.9 빼면 987.1 보다 크거나 같고요. 나도 계산 잘 안 돼. 12.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99% 신뢰. 괜찮아? 할 수 있겠냐? 됐어요? 됐지요? 실력 100%는 없어요. 100%? 100%는 0.1까지. 100%가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 구간이 돼버린다니까. 아까 너 아무 생각 없이 150부터 190 사이요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100% 신뢰 구간은 그 끝을 그냥 100m하고 아니 저기 1m하고 2m 사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100% 신뢰 구간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간격을 좀 좁혀서 얘기해 주는 게 수학적인 의미 아니야? 그지? 아니 왜 95%는 뭐고 99%는 왜? 확실한 거면 그나마 믿을만 하면서 간격이 정해지는 거잖아. 99%가 제일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만 한데 간격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딱 중간. 그지? 95. 80%는 믿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고 믿기에는 80%의 확률이다라고 하면 이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네가 시한부야 암에 걸렸어. 의사가 너를 수술하는데 이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80%입니다. 수술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80%입니다. 그럼 수술해 안 해? 해? 80%까지는 5명 중에 1명은 죽는데 그럼 이거는 꽤 높은 확률로 죽는 거 아니야? 그지? 수술을 안 하면 10년을 살 수 있어. 근데 수술을 하면 15년을 사는 거야. 그럼 수술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95%하고 99%를 잡아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큰 의미는 없어. 알겠어?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건데 너무 믿을 만하면 너무 99% 100% 가버리면 간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은 거야. 중간 정도. 이해돼? 꽤 믿을 만하면서 간격을 좀 좁혀준 거지. 이해되죠? 가장 널리 쓰이는 걸로 그냥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갑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0.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실내 구간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모포를 따른다. 얘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집단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구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문제니까 풀게요, 그냥. 니네 문제가 다 이래. 리얼 상황이 아니야. 어쨌든 모표준 편차가 5야. 근데 제품의 무게를 평균을 실내도 95%로 추정을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4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건 2 곱하기 뭐예요? 1.96이가 2.58이야? 2.58. 1.1.98.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예요? 몰라요. 시그마 얼마예요? 몰라요. 5잖아. 모표준 편차. 됐어? 2배의 요거가 0.4 이하. 됐냐? 그냥 100배 곱할까? 196이죠? 얘는 뭐가 돼요? 40이 돼요. 됐어요? 네. 루트 n도 곱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야? 1960. 얘는 40n, 루트 n. 됐냐? 40 나눠. 얼마야 이거? 40 나누면 196. 49인가요? 440. 49 아니야 그냥? 40. 아 59인가? 아 49 맞구나. 맞죠? 됐어요? 루트 n은 49보다 크다.
왜? 아니 계산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니네 하면 돼. 그럼 n은 뭐예요? 49의 제곱 쓰시면 되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n의 최소값 구하시면 돼요. 최소 몇 개 이상이어야 되는가. 알겠냐?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실내 구간이 짧아지려면, 그러니까 실내도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실내 구간이 짧아지려면 표본의 개수를 늘려야죠. 0.4 이하가 되는 건데 n은 누구 이상인 거잖아. 맞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실내 구간을 좁힐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이 95%로 실내할 수 있을 때. 이해돼? 그럼 표본이라는 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좋은 거야. 그지? 95% 추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니까 더 믿을 수 있고 더 확실한 값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돼 있어요. 모평균은 m이고요. 표본평균은 x바예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준평균 x바의 차가 0.1 이하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x바와 m의 차죠? 그죠? 네. 요게 0.01 이하인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 거야? 0.95라는 거 아니야? 맞냐? 이해되냐? 됐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얘를 갖다가 가만히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절대값도 먼저 풀어주면 이거죠?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눠요. 나눠요? 네. 나누는 게 아닌데 빼요. x바가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x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요. m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수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x바 마이너스 0.01 m 그죠? x바 마이너스 0, 플러스 0.01 이렇게 되겠죠. 이게 0.95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96.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예요? 0.01이? 얘가 0.0이랑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게 아니라 범위가 나와야 돼. 잠깐만. 맞잖아요. 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지. 작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작거나 같아? 이해돼요? 그 소리였구나.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아야 돼? 잠깐만.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작거나 같다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잠깐만.
참, 야, 요거는 내가 따로 다시, 나중에 따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얘가 왜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덜 뺀다라는 거거든, 실제로. 아, 0.01 이하니까? 아, 요거는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요. 어쨌든 요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니네가. 근데 시그마가 얼마야? 모표준 편차 0.4. 그죠? 그럼 여기 0.4 집어넣고요. 루트 n 곱하고, 그 전에 먼저 100 곱해. 그럼 196. 그리고 곱하기 0.4고요. 얘는 루트 n만 남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 제곱해. 제곱하면 n의 최소값이 나오긴 나와. 그래서 n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걸 쭉 계산을 한 게 이게 뭐 6146.56이래요. 제곱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n의 크기 최소값은 n은 어쨌든 표본의 개수니까, 자연수니까 이 부분에서 6147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아, 이것이 어떻게 접근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나처럼 꼬여도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이게 같을 대로 해도 걔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면 걔보다 큰 범위에서 자연수를 잡아주시면 돼요. 최소값이니까. 문제에서 힌트가 있긴 한 거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렇게 푸셔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이 부분 다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까먹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야. 표본 비율은 요번 주 금요일날 나갈 건데 여기 있는 모평균에 대한 것들을 다 할 수, 표본 평균, 모평균 요거를 할 수 있으면 표본 비율도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